육군사관학교 현직 교장 선생님 별 3개짜리가 이런 편지를 날렸어요. 생도들에게 날렸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5,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날 5, 60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직후 한미 관계는 매우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필요한 원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 한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해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돼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은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지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10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렸다. 몇 년 뒤 서독 르비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됐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의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브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4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골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교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다. 유교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르비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했다. 르비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릴 두고 어딜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교사를 놓아줄 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르비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도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심주어 말했다. 서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에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해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 늘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됐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근대화의 정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베트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의 회생의 기폭제가 됐다.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은 기폭제가 됐으며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하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베트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대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폄하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 60대들을 보수 수구 세력으로 폄하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디어 국민소득 4만 불대의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들 신구 세대는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 서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니. (2022년에)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걸 CD를 만들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처음 만났어요. 드렸더니 꼭 요거 들어보시고 나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내가 대통령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듣고 저녁에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합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계속 서독, 광부, 간호사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5년 후에 내가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 내가 이 영상을, 이것을 CD를 10만 개를 찍었어요. 내가 애국운동을 요즘 한 게 아니니까요. 10만 개를 찍어서 전국에다 뿌렸어요. 뿌려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는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 윤석열만 내가 대통령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영상이, 이 지금 글이 밑바닥으로 국민들에 흘러들어가서 국제시장 영화가 나오는 베이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걸 보니까 너무 새로운데 이것을 이제는 CD를 10만 개 찍을 필요도 없고 120대 유튜브에다 광고비 주고 이걸 계속 틀을 생각이에요. 온 국민들의 피 속에까지 이것이 젖어 들어가도록 전 국민의 99%는 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좌파도 들어와야 돼요. 빨갱이도 들어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글을 쓰신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자, 이쪽을 가운데로 오시죠. 네. 가운데로 오시죠. 잠깐 내가 몇 가지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별 3개 땄어요? 예. 이야, 김수열 대표는 1개도 못 땄는데. 이야, 근데 그때 육군사관학교 교장하셨죠? 네. 이런 글을 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뭐 애들 여론조사 했더니 뭐 그래. 예. 네. 제가 그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끝마치고 육군사학교 교장으로 네. 그해 네. 그러니까 2003년도 네. 3월 5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네. 부임하자마자 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를. 예. 네. 업무보고 봤는데 네. 신입생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신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신입생이 네. 가입교하기 전에 네. 군복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렇지. 무기명으로 이제 설문조사 받는 게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훈육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나 하고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무기명으로 조사를 받아봤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중에 한 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장이.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예. 1번 1번. 미국입니다.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 근데 학생 육군사관학교 들어오는 예비 학생들이 우리의 추적이 미국이라고 쓴 놈이 1번이요? 예. 1번이 미국, 2번이 북한, 2번이 북한, 3번이 일본, 4번이 중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서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두고서 이제 훈육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적해 보니까 그 생도들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전교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애들을 두고는 공부 가르쳐봐자 헛방이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시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이 잘못된. 가정교육부터, 맞아. 학교교육부터, 그렇지. 사회교육부터 이게 연관성인데 무너지고 그렇지. 교육이 지금 잘못되니까 이제 그 젊은 사관생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문제는 뭐냐? 가장 핵심은 교육이 잘못됐다. 특히 역사교육. 역사교육 중에도 우리의 그 근현대사,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오늘날 자사하게 된 그 역사, 근현대사, 그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생도를 모아놓고 강당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켰는데 통상 군에서 보면 뭐 교장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보고하고 그러는데 들어가자마자 보고 생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커피하고 음료수 캔 하나씩 따로서 다 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야, 신세대. 분위기를 좀 지원하게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보고하고 이제 보고 생략, 보고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상에 올라가서 그 을지강당이라고 이제 큰 강당이 있고 전생도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커피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감상해라. 그리고 이제 발이 영상을 틀어줬어요. 영상을 틀어주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웅성웅성하더니 한 1분쯤 지나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해지고 한 5분쯤 지나니까 그 생도들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교육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한테 이메일이 엄청나게 폭주했습니다. 행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도 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 며칠 전에 그 사면대 그 남재준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지휘보고를 했죠. 이런 교육을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총장님 한번 참고하십시오. 총장님 저 부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저 보내드릴까 한번 시청하십시오. 지휘보고 할 때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지휘보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김충배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하면서 참모총장은 뭐냐 육군 정신교육 자료로 편집해서 돌리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때 조언한 것이 바로 그 기무부대에서 조언했어요. 가만 보니까 총장도 일리가 있다. 그럼 뭐야 정신교육제로 자료로 안 만들더라도 훈련소하고 각 사단의 신변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에게 전부 다 이거 보여주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 장병에게 다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장이 남재준 총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남재준 그 참모총장이 나중에 이 국정원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에 가가지고 이걸 전 국민들에게 버틸려 하다가 결국은 태클이 걸려서 깜빵 갔죠. 결국 깜빵 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야. 정강훈까지도. 우리 그 장군님은 깜빵 안 갔어요. 이걸 쓰고.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도 교육시킨 것이 2003년도 11월 초입니다. 그때 인터넷을 막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갔는데 그 교육을 하기 전에 야, 이 교육을 생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참모하고 그 교수분들 원래 저 교수하고 같이 작성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 철학과에 그 이태크 교수라고 있었는데 전석부관하고 저거 있는데 그분들 한 얘기가 이거 교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미쳤어. 네, 그래서 야 좋다. 그건 좋은데 이 내용이 젊은이들 생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교육 시키고 안 시키고는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 그러니까 교장 이심식 준비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야, 그거는 나한테 맡겨.
그냥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인터넷 퍼졌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인터넷 퍼져나가다가 또 동아닷컴 그래서 뭐 시비가 많이 붙은 겁니다. 찬반에. 그래서 2004년도 2월 5일자 중앙지 조선 중앙 동아 문화 해가지고 5개 신문에 그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나가니까 바로 그 기사화돼서 나간 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는 이제 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 퍼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것을 결국은 확대 못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도요, 대통령 시켜놓으면요, 좌파 눈치를 보는 거야.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라도 우리는 내가 이 영상을 여러분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다 넣어드릴 테니까 전 국민들에게 퍼뜨리시고, 그리고 잊어먹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천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여기 김학성 교수님, 이충훈 교수님도 딱 이런 영상 하나씩을 다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퍼뜨리도록 원고를 잘 써가지고 통곡하고 울도록 국민들이 내가 숙제를 드렸습니다.